집은 마음에 드는데 예산이 살짝 혹시 조금 조정 가능할까요? 그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통장에 500만 원이 남느냐 사라지느냐가 달립니다. 안녕하세요, 언니픽의 조이 언니예요. 오늘은 현장에서 진짜 통했던 월세 깎는 현실적인 협상법들 알려드릴게요. 따라하면 무조건 이득이니까 끝까지 시청하세요. 협상 전 이것만은 꼭 준비하세요. 주변세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. 먼저 손품 팔기라든지 발품 팔 그게 안 되면 전화라도 돌리는 거죠. 손품 팔기는 요즘에 그 직방 다방 같은 앱으로 주변 시세 확인이 정말 쉽습니다. 관심 있는 매물이나 비슷한 조건, 평수, 층수, 옵션 등 꼼꼼히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한번 돌려보는 거죠. 두세 군데 정도 전화해서 실제로 거래된 건 얼마에 거래됐는지, 시세는 얼마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. 시간이 된다면 직접 주변 부동산 몇 군데 들러가지고 같은 매물이나 비슷한 조건 매물 시세를 물어보거나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. 저희들도 사람인지라 직접 찾아가서 얼굴 읽히고 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답니다. 이 동네 시세는 이 정도인데 다른 매물들도 비슷한 조건에 좀 저렴하게 나왔더라고요 라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. 집의 단점을 찾아내라. 이때 메인으로 장착하셔야 됩니다. 집 보러 갔을 때 무조건 와 좋다 하지 마세요. 우리 예쁜 쓰레기도 많잖아요. 침착하게 집의 단점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채광, 소음, 옵션, 오래된 시설이 없는지, 역가의 거리라든지, 주차라든지, 주변 환경들도 한번 보는 거죠. 채광이란 거는 여기가 북향인지 아니면은 햇살 잘 들어오는지, 혹시 주변에 공사 중인 데는 없거나 큰 도로가 끼어져 있지 않은지, 옵션 같은 경우는 상태가 좋지 않거나 아예 없거나, 아니면은 오래된 시설 같은 경우는 벽지 곰팡이가 막 꼈다거나, 싱크대가 오래됐다거나 수전이 녹슬었거나 물도 한번 내려보시고요. 역세권이라 했는데 실제로 걸어보니까 좀 멀게 느껴지지 않는지, 주차 공간도 한번 내려가 보는 거예요. 요즘엔 강폭 주차잖아요, 그죠? 주차 공간도 넉넉한지, 특히 아침보다는 퇴근 이후 하는 게 좋습니다. 주변 편의시설이 너무 떨어지지 않는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. 그런 다음에 이 집은 좀 어두운 것 같은데요, 수전이 너무 오래돼서 교체하려면 비용 좀 들겠는데요,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면 집주인분이나 중개사도 이걸 무시하기 힘듭니다. 계약금을 바로 쏠 수 있다고 얘기해라. 계약금은 보통 계좌이체로 하잖아요. 계좌이체로 하지만 현금으로 딱 보여주면서 오늘 계약할 준비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정말 계약할 사람이구나 해서 협상을 적극적으로 하죠. 심리적으로 좀 뭔가 믿음이 가기도 하고 당장 들어올 확실한 손님이다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합니다. 그렇다 해서 돈을 들고 다니라는 건 아니고요. 모바일 뱅킹으로 바로 이체할 준비가 되어 있고 잔고가 충분하다는 것도 이제 어필하는 거죠. 오늘 바로 계약 카드를 꺼내라. 집 오래 비워두는 거 안 좋아합니다. 이제 관리비라든지 이자라든지 손해가 크거든요. 이 점을 활용하는 거예요. 제가 이 집 참 마음에 드는데 오늘 계약하면은 보증금 좀 조정해 줄 수 있나요? 월세 10만 원 정도 조정해 줄 수 있나요?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. 특히 집이 여러 달 비어 있다거나, 그러니까 급하게 세입자 구하는 경우, 이때는 이 카드가 아주 강력하게 먹힙니다.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그 보증금을 집주인이 써버린 거예요. 보증금 돌려줄 돈이 없다. 그거는 중개사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나옵니다. 잔금일에 들어가야 된다 한 경우, 이때는 서로 바톤 터치하는 경우입니다. 임대인이 보증금을 써버린 경우이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한테 보증을 받아서 기존 임차인한테 줘야 되는 경우, 이때는 보증금보다는 월세 협상이 쉽습니다. 협상의 기술 이렇게 말해보세요. 첫 번째,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. 절대 싸우는 것처럼 말하면 안 돼요. 저처럼 다정하고 공손하게 얘기하되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. 사장님, 제가 이 집 참 마음에 드는데 사실 조금 부담돼요. 보증금에서 한 500 정도 조정해 주시면 안 돼요? 보증금은 되는데 월세가 관리비랑 너무 부담스러워서 한 10만 원만 조정해 주시면 안 될까요?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. 두 번째, 구체적인 금액을 먼저 제시하라. 좀 깎아주세요 보다는 500만 원만 깎아주세요. 구체적인 금액을 먼저 제시하는 게 유리해요. 상대방은 그 금액을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거든요.
내가 원하는 금액보다 조금 더 높게 부르는 것도 기술입니다.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깎고 싶다면 700만 원을 먼저 말해보는 거예요. 그럼 중간점에서 500만 원에 합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세 번째, 단점들을 조목조목 나열하라. 미리 찾아놓은 단점들을 활용하는 거예요. 집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채광이 좀 아쉽고 수전도 교체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이 부분 감안해서 보증금 좀 조정해 줄 수 있나요? 월세 좀 조정해 줄 수 있나요? 근데 너무 많은 단점을 나열하면 억지로 흠을 잡는다는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 가장 치명적인 단점 두세 가지만 꼽아서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. 네 번째, 수리나 옵션 추가 협상해보기. 월세를 조정해달라 했는데 이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. 그러면 입주 청소를 좀 해주십시오 라든지 아니면 이것도 안 받아들여진다. 그러면은 입주 청소비를 반반 부담하자. 세탁기나 냉장고를 교체해달라.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, 입주는 제가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든지 금액만이 협상 수단이 아니고 뭐 수리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입주일이라든지 모두가 협상 카드입니다. 다섯 번째, 긍정적인 말로 마무리하기. 설령 원하는 만큼 깎지 못하더라도 너무 실망한 티를 내시면 안 돼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래도 사장님 덕분에 좋은 집 잘 본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연락드릴게요. 이렇게 끝까지 좋은 인상을 남겨야 나중에라도 좋은 매물을 추천받을 수도 있고요. 만약에 다시 이 집으로 오게 될 경우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여섯 번째, 공실 기간 언급하기. 집이 비어있는 시간이 길수록 협상력은 올라갑니다. 네이버에서 매물 등록일을 확인한 후에 이 매물 한 달 가까이 비어 있었더라고요. 조건 맞으면 오늘 결정할 수 있는데요.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내가 이제 칼자리를 쥘 수 있죠. 2달 이상 공실이었던 오피스텔이 있었어요. 입주하고 싶으신 분이 확실하게 내가 이거 하겠다. 근데 보증금을 좀 조절해주세요 라고 하고 보증금 한 500 정도 깎고 입주 성공했습니다. 저는 오래 살 임차입니다 라는 거를 말투에서 풍기면 더 좋습니다. 직접 말하기 쑥스러운 거 중개사가 대신 해줍니다. 저희가 신혼부부라 예산이 너무 빠듯해요. 혹시 임대인 분께 조정 가능한지 여쭤봐줄 수 있어요?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희들이 이제 얘기하겠죠.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요. 사회 초년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. 보증금 좀 조절해 주세요. 아들, 딸 같은 마음으로 월세 좀 조정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. 임대인들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절실하구나, 마음에 들어 하는구나 하고 깎아줍니다. 중개사를 협상의 도구가 아니라 내 편으로 만드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게 좋습니다.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. 첫 번째, 분위기를 읽어라. 집주인이나 중개사님의 표정이나 말투, 반응을 한번 살펴보세요. 너무 강경하게 나오면 한 발 물러서고 좀 유연해 보이면 다시 시도해보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은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. 예전에도 깎으려고 했는데 더 이상 깎이지 않았습니다. 예전에도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나갈 금액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은 좀 여지가 없는 거고요. 한번 해볼게요 하면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. 아님 말고니까 한번 던져보십시오. 두 번째, 급한 티는 금물입니다. 이 집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절박한 모습 보이면 협상에서 좀 불리해집니다. 다른 집도 좀 보고 있어요 라고 뉘앙스를 풍기는 것도 좋습니다. 세 번째, 최후의 수단, 월세를 낮춰라. 보증금 협상이 어렵다면 월세를 낮춰달라고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. 월세 5만 원만 낮춰도요 1년이면 60만 원이거든요. 협상할 때 중요한 건요, 뻔뻔함이 아니라 근거와 태도입니다. 감정 썩지 말기, 예산을 명확하게 말하기, 당당하되 공손하게, 조정 안 되면 바로 정중하게 빠지기, 수리나 옵션 추가 제한으로 협상하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, 내가 좋은 세입자라는 인상을 주는 거, 조건보다 이미지가 더 큰 협상력입니다. 오늘은 전세 월세 깎는 실질적인 팁들 알려드렸는데요. 도움이 되셨나요? 협상은 어렵고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아끼는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. 오늘 알려드린 팁들 잘 기억하시고요. 이사 비용만큼 아끼시길 바라겠습니다. 혹시 여러분들도 성공한 협상 팁들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. 궁금한 사항도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.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.